어디가 불편하시죠? 며칠 전에 네. 갑자기 여기 심장이 쪼여들면서 여기가 네,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좀 기다렸어요. 근데 한 1분 좀 느낌에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물을 마시니까 좀 풀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몇 번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또 그럴까봐 걱정이 한 번 다 돼서- 그랬던 거예요? 네, 처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위산이 역류한 거예요. 위산병이 네. 네. 심장병 걱정되신 거예요? 심근경색.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은 지금 살아있지 못해요. 아, 그래요? 심장 이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아요. 저희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심장은 죽고 사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우려하는 분들이 사실 있지만 그러니까 비특이적인 그런 가슴의 통증인데 심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심장병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병원에 많이 찾죠. 진짜 괜찮은. 며칠 전에 그랬다고요? 네, 며칠 전,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 일주일 전에. 그 뒤부터 여기가 자꾸 막 이렇게 쪼여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일단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거 없죠. 네. 오늘 혈압이 조금 경계성이긴 하네. 141에 87. 집안에 심장병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없죠? 네. 이전에 검사는 다 하셨을 텐데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있어요? 네, 좀.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씩 풀어가 봐요. 혈액 검사는 본인이 이제 궁금하시면 거기에는 정밀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고지혈증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치고요. 혈압도 조금 경계성이네요. 그래서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이 돼요. 어쩌다 가끔 어디가? 여기가 결릴 때가 있어요. 거기가. 네. 심장 증상은 즉 흉통이죠. 흉통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실 거의 대부분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의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에 통증이 유발이 되고 안정 시에 호전이 되는, 그리고 위치가 가슴 한복판이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움직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마찬가지고, 걸어가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뛸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협심증은 결국 좁아진 상태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때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좀 쉬면 통증이 좀 없어져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심해지면서 이렇게 심근경색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혈관성 질환은 그냥 독립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저 요인이 있어야만 보통은 생기거든요. 그것이 혈압과 당뇨와 특히 또 고지혈증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완벽하게 정상인 상태에는 물론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보통 있는 과정에서 그런 혈관성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증상을 우리가 규명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혈압이라든지 혈액 검사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그런 혈관성 질환, 즉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요새 이제 움직일 때 아픈 적이 있으세요? 아니, 아니죠. 늘 그냥 답답하다라는. 늘 답답하다. 이거는 좀 네. 합병일 가능성이 많죠. 네, 신경상. 검사를 해볼까요? 검사를 해보는 것에 동의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했으면 그걸 좀 보고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정미적하고 뭔가 아무것도 결정 못 하시네. 그러니까 오면은 네. 뭔가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 있잖아. 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벌써 얘기했어요. 심장병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은
혹시 심장병이 아닌가라고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고. 들켰네. 가슴이 답답한 부분, 가슴이 뭐 이렇게 뻐근하게 아프다, 조이는 것처럼 아프다.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장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근육과 관련된 그런 경우인 것과 위산 역류에 의한 증상. 제가 경험적으로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근육통과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특히 등 근육이라든지 가슴 근육은 우리가 생활할 때 잘 쓰지 않거든요. 팔다리야 뭐 잘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용되지만 호흡과 관련된 이런 근육은 숨 쉴 때 말고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경직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랬을 때 경직이 됩니다. 이럴 때 통증이 오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생활 습관, 특히 과식하는 습관, 기름진 음식, 또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 먹자마자 눕거나 또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지만 사실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흉통은 습관적인 그런 문제와 심리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고통은 많이 생깁니다. 자, 동맥경화증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게 경동맥이에요. 네. 이렇게 심장에서 뇌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내막이에요. 내막이 하나도 안 두꺼워져 있어요. 네. 매우 깨끗합니다. 매우 깨끗하다고 있고 위쪽에도 좀 막히는 경향이 있는데 위쪽까지 가도 다 정상이고요. 경동맥의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심장이나 뇌도 마찬가지로 정상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데도 심장혈관이 이제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거죠. 사실 걱정했거든요. 혈관이 좀 막혀 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가끔 제가 이제 놓쳐서 심장병이라는 것도 놓치는 경우도 최근에 한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비특이적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 건강염려증이 생기는 것은 일단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질환은 누가 죽었대더라. 옆에 사람이 뭐 어떤 병으로 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죠. 어떤 상태는, 어떤 증상은 어떤 병을 시사할 수가 있고, 그건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거죠. 이런 정보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인인데, 사실 그런 불편함이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저는 좋은 습관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1시간씩 걷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식사 습관을 갖고 있고 항상 즐겁게 살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또 2차적으로 가질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아픈데 아마 그냥 건강염려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조차도 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그 원인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불편하다면 적어도 진료 과정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질병이 아닌지, 왜 건강염려증인지 이런 것들을 이게 진료하는 의사들로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듣고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죠.